어머니, 그런 게 중요한가요? 제가 예진 씨를 사랑하는데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 결혼은 두 집안이 하는 거야. 그 여자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거든. 선옥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미자에 대한 오래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양미자 씨가 어떤 분이신데요? 그 여자는 선옥은 말을 이으려다가 멈췄어요. 어머니, 설마 예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그 집안과는 인연이 안 닿는 것 같아. 다른 좋은 여자도 많을 텐데 왜 하필 그 집 딸이어야 하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예진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선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자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민재야, 어머니 말 잘 들어. 그 여자와는 헤어져. 다른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어머니!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선옥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선옥은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고 은퇴한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남편 박기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3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슬픔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외동아들 민재가 있으니까요. 우리 민재가 벌써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됐다니까요. 선옥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자랑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비록 아들과의 연락이 예전만큼 자주 오가지는 않지만 그저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선옥은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는 시장 나들이는 그녀의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물기엔 너무 적막했거든요. 어머, 최선옥 선생님. 야채가게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고등학교 동창인 양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학창 시절부터 선옥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친구였어요.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았고 성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미자였죠. 어머, 미자야. 오랜만이네. 선옥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실 미자를 마주치는 건 그리 반갑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 미자가 딸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해댄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선생님도 건강하시네요. 요즘 우리 예진이가 정말 바빠서요. 미술치료사로 일하면서 자격증도 더 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자는 별것 아닌 이야기를 마치 큰 자랑거리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선옥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옛날에 나한테 찰싹 붙어 다니던 애가 이젠 날 내려다보네. 학창시절 미자는 항상 선옥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괜찮았던 선옥을 부러워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미자가 딸 자랑에 여념이 없고 선옥은 그저 듣고만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 민재도 요즘 일이 많아서 자주 못 봐요. 뭐, 그래도 대기업 최고 경영자니까 바쁠 수밖에 없죠. 선옥도 지지 않으려고 아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미자는 별로 관심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저는 먼저 갈게요. 예진이가 기다리거든요. 미자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선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미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무 외로워진 것 같다. 선옥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바쁜 아들에게 연락하기는 미안했습니다. 성공한 아들을 둔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혼자 식사를 하던 선옥은 문득 미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딸이 미술치료사라고 했던가요? 예전에는 그런 직업도 없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재가 훨씬 대단하지. 선옥은 그렇게 자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당당한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일주일 후 선옥은 동네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이 모임은 동네 아줌마들의 소중한 소통의 장이었어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각자의 근황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가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우리 때는 이런 적 없었는데 말이에요. 선옥은 녹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양미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자에게 집중됐어요. 미자는 마치 큰 발표라도 하는 듯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드디어 결혼하게 됐어요.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부녀의 회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선옥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박수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신랑이 누군지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자는 더욱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옥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자랑질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우리 예진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신랑이 A그룹 최고 경영자래요. 재벌은 아니지만 완전 능력자죠. 나이도 36으로 딱 좋고요. 순간 선옥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A그룹이라고 했나요? 그게 바로 아들 민재가 일하는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같은 사람일 리는 없겠죠. 어머, A그룹이면 정말 큰 회사잖아요.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회사 최고 경영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다른 부녀의 회원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미자는 더욱 우쭐해져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신랑 이름이 박민재인데 정말 인품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대요. 예진이가 미술치료사로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재. 선옥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 박민재가 자신의 아들일까요? 너무나 흔한 이름이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회사 이름까지 같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혹시 그분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미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신데요. 전에 중학교 선생님을 하셨다고 하던데 성함이 뭐라고 했더라. 아, 최선옥 씨였나? 순간 선옥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민재가 바로 미자의 딸과 결혼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옆에 앉아있던 김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자 씨, 정말 부러워요. 딸이 그런 좋은 사람 만나서요. 맞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 신랑감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부녀회 회원들의 부러움 섞인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미자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워낙 착하고 예쁘니까요. 신랑 어머님도 우리 딸을 정말 좋아하신대요. 선옥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민재가 언제 결혼 얘기를 했다는 건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언제 결혼식 하세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정했는데 올 가을쯤 할 예정이에요.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양가 부모님이 만난다고요? 선옥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은 아직 민재로부터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말 자신의 아들이 미자의 딸과 결혼한다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름과 회사가 같은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옥은 거실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설마 그 여자애가 우리 아들이랑? 말도 안 돼. 하지만 너무나 우연의 일치가 많았어요. 회사 이름, 나이,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선옥은 휴대폰을 들고 민재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괜한 오해일 수도 있고 바쁜 아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민재가 연락 오면 슬쩍 물어봐야겠어. 선옥은 그렇게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미자의 득이양양한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3챕터 엄마, 저 결혼합니다. 다음 날 오후 선옥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어제 부녀회에서 들은 미자의 말만 맴돌았거든요.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옥이 문을 열어보니 아들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민재야. 갑자기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선옥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됐어요. 혹시 어제 미자가 한 말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오늘 시간 되실 때 뵙고 싶어서 왔어요.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거든요. 민재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선옥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결혼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겠죠? 그래,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선옥은 민재를 거실로 안내하고 녹차를 우려냈어요. 민재는 소파에 앉아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말고 편하게 해. 선옥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결혼합니다. 결국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선옥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미자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는 아니에요. 1년 정도 사귀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민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선옥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1년이나 사귀어 왔다니 어머니인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여자가 누군데?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진이라는 여자예요. 미술치료사인데 정말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예진.
역시 미자의 딸이 맞았어요. 선옥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여자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니? 아,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양미자 씨 딸이래요. 어머니 동창이시라고 하던데요. 민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지만 선옥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정말로 미자의 딸이었던 거죠. 양미자라고? 네, 맞아요. 어머니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인연인 것 같아요. 민재는 오히려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선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수모와 어제 부녀회에서 당한 모욕이 동시에 떠올랐거든요. 민재야, 그 집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그게 아니라 말이야. 그 집안 형편이나 가정환경 같은 거 말이야. 선옥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어머니의 반응이 의외라는 듯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중요한가요? 제가 예진 씨를 사랑하는데요. 사랑이 뭐가 중요해? 결혼은 두 집안이 하는 거야. 그 여자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거든. 선옥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미자에 대한 오래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양미자 씨가 어떤 분이신데요? 그 여자는 선옥은 말을 이으려다가 멈췄어요. 민재 앞에서 미자의 과거를 들춰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설마 예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그 집안과는 인연이 안 닿는 것 같아. 다른 좋은 여자도 많을 텐데 왜 하필 그 집 딸이어야 하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예진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선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자의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민재야, 어머니 말 잘 들어. 그 여자와는 헤어져. 다른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 온화한 성격의 민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예진 씨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반대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너 지금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에요. 부디 이해해 주세요. 민재는 일어서서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선옥도 따라 나섰습니다. 민재야, 가지 마. 우리 이야기 더 해보자. 어머니,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시고요.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선옥은 현관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돌아날 논리다니. 선옥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민재가 나간 후 하루가 지났지만 선옥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미자와 그 딸 예진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옥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두 번 신호음이 울리더니 민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어머니가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나? 미안해. 그런데 한 번 더 이야기해보자.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예진 씨와 결혼할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선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재야,
어머니 말 좀 들어봐. 그 집이랑은 인연이 안 되는 게 낫겠어. 정말로 말이야. 왜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요? 그냥 어머니 직감이야. 그 여자 어머니를 내가 잘 아는데 성격이 좀. 선옥은 말을 흐렸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사실 미자에 대한 감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는 저를 설득할 수 없어요. 예진 씨는 어머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 집안 사람들은 다 똑같아.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아들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제발 그런 편견은 버리세요. 예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야. 그 양미자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거든. 선옥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과거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이런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출근해야 해요. 민재야, 전화 끊지 마.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상태였어요. 선옥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미자에게 연락해서 이 결혼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미자의 번호를 찾았어요. 여보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기분 좋은 톤이었습니다. 미자야, 나야. 최선옥. 어머, 선옥이 언니. 어떻게 연락을. 너희 딸 결혼 얘기 들었어. 선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미자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 얘기요? 어제 부녀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미자야,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전화기 너머로 미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하고 너희 집안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을 거야. 언니, 혹시 우리 민재가 언니 아들이라는 걸 아시고 그러는 거예요? 미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선옥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전에 우리 사이에 뭔가 있었나요? 미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옥을 몰아붙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두 아이 장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무슨 장래요? 우리 예진이가 언니 아들한테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선옥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에요? 언니, 혹시 아직도 학창시절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학창시절이라는 말에 선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자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미자야, 그건. 언니, 저도 이제 많이 컸어요. 예전처럼 언니 눈치 보며 살지 않거든요. 미자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선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예진이와 민재 씨는 정말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언니가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선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하니까 설득력이 없었거든요. 언니, 혹시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 언니만 못해서요? 미자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선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집안 배경보다 사람이 중요한 시대라고요. 미자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미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우리 둘 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선옥은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언니,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우리 예진이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래도 언니 죄송하지만 이만 끊을게요. 예진이가 기다리거든요. 미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선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히려 미자에게 당한 기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민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선옥은 혼자 식사를 하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결혼을 막을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선옥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반대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어머니로서 아들의 결혼을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재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선옥은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재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선옥은 혼자 중얼거리며 거실을 서성였어요. 답답한 마음에 몇 번이나 민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차마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옥이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그 최선옥이라는 사람이 우리 예진이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미자의 목소리였어요. 선옥은 슈퍼 모퉁이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엔 날 무시하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이랑 내 딸이 엮이니까 무너져? 정말 가관이야. 미자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뭐가 부족해서?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직업도 괜찮고 인품도 착한데 말이야. 선옥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사실 예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무작정 반대만 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 예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민재 씨는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래. 미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선옥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예진이가 민재 씨한테 그랬대. 어머니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 착한 아이가. 선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옥은 거실에 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니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미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운동의 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친한 친구였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선옥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 미자가 부담스러워졌을까요? 아마 자신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서부터였을 거예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선옥은 얼른 앨범을 닫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건 민재가 아니라 젊은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최선옥 선생님이세요? 여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선옥은 누군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민재 씨. 순간 선옥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바로 미자의 딸이었던 거죠. 예진은 예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인상이 좋았습니다. 어머, 내가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예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선옥은 어쩔 수 없이 예진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예진은 가방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별건 아니지만 이런 걸 왜? 선옥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예진은 예의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존경해 왔어요. 나를? 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최선옥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학생들을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셨다고. 선옥은 의외였어요. 미자가 자신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니요. 민재 씨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도 선생님 덕분이겠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둔 민재 씨가 부러웠어요. 예진의 말에 선옥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자신은 예진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거부했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아니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선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작 예진을 보니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민재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민재 씨도 저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희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민재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예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결혼을 허락받고 싶었는데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선옥은 급하게 말했어요. 예진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럼 왜 저희 결혼을 반대하세요? 예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엄마 마음이 그랬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로서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예진은 오히려 선옥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선옥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재 씨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예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선옥은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진아, 네, 선생님.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의 고집과 체면 때문에 이 착한 아이와 아들을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예진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어요. 선옥은 이 아이가 자신보다 훨씬 어른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진이 돌아간 후 선옥은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예진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선옥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예진의 따뜻한 모습과 진심 어린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잠들기 전 선옥은 예진이 마지막에 한 말을 떠올렸어요. 저는 선생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원망이나 화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선옥은 부끄러웠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선옥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네,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예진이를 만났어. 네, 예진이가 어머니를 찾아뵈었다고요? 민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어요. 분명 예진이 따로 말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응, 며칠 전에 집에 왔더라. 어머니, 예진이가 뭐라고 했나요? 혹시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죠? 민재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예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례하긴. 그 아이가 오히려 나보다 예의 바르더라. 선옥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예진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정말요? 응. 선물도 가져왔고,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한다고 하더라. 선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이 그런 아이를 거부했다는 게 점점 더 부끄러워졌거든요. 어머니, 그럼 이제 예진이를 좀 이해해 주시겠어요? 민재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선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나 보다. 어머니, 그 아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반대했어. 미안해.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해해 주시니까요. 민재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민재야, 왜 예진이가 나한테 온 거야? 내가 보낸 거니? 아니에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예진이가 꼭 찾아뵙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예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한다고 자신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고요. 선옥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진이 얼마나 성숙한 아이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 아이 참 착하더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어머니, 예진이는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 만나보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예진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선옥은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선옥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정말로 예진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사실은 미자에 대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쌓인 복잡한 감정들이 예진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죠. 선옥은 거실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 좋은 아이를 두고 편견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선호가 내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선옥은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짓눌렀던 부담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미자에게 사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옥은 용기를 내어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전히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미자야, 나야. 아, 선옥이 언니. 무슨 일이세요? 미자는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지난번 통화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게 분명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예진이를 만났어. 예진이를요? 응.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더라. 미자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마 예진이 무슨 말을 들었을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 참 좋더라. 예의 바르고 착하고. 선옥의 말에 미자는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정말요? 응.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선옥은 힘들게 말을 꺼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언니, 미자야, 미안해. 내가 예진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자도 감정이 북받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나 봐요.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엄마 입장에서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우리 다시 친구하자. 예전처럼 말이야.
언니. 미자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것 같았어요. 선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진이라는 따뜻한 아이 덕분에 말이죠. 미자와의 전화 통화 후 선옥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전화로 사과하긴 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찾아간다는 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선옥은 거실을 서성이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어린아이가 자신을 찾아와서 보여준 용기와 진심을 생각하니 자신도 용기를 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먼저 나서야지. 선옥은 마음을 굳혔어요. 다음 날 오후 선옥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미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미자의 집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미자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거든요. 똑똑똑. 선옥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더니 미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자는 선옥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언니. 갑자기 어떻게. 미자야, 잠깐 시간 있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선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미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미자의 거실은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곳곳에 예진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는데 정말 예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차 한잔 할래요?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자야, 내가 이 선물을 가져왔어. 별건 아니지만. 선옥은 보따리를 미자에게 내밀었어요. 미자는 당황하며 받았습니다. 언니, 이런 걸 왜? 그냥 마음이야. 미자가 보따리를 열어보니 고급함과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예진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골라온 거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미자야, 사실은. 선옥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편하게 말해요, 언니. 미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예전의 차가운 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정말 미안해.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습니다. 언니, 그동안 내가 너를 무시했어. 그리고 예진이도. 그 착한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거부했지.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자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인정해야 해. 내가 너무 교만했어. 예전 일도 그렇고. 선옥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우월감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내가 너를 무시했잖아. 공부 못한다고, 집안이 어렵다고. 언니, 그건 옛날 일이에요. 아니야. 그때부터 내가 잘못됐어. 내가 나한테 잘해줬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했지. 선옥은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자야, 내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예진이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키웠잖아. 언니. 미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저도 미안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나 봐요.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엄마로서 당연한 거였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십 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예진이 정말 좋은 아이더라. 우리 민재가 행복할 것 같아. 정말요? 응.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이해한다고 하더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선옥은 예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미자는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남을 원망하는 법을 몰라요. 내가 잘 키웠구나. 정말로. 고마워요, 언니.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진짜 친구로 말이야. 네, 언니. 그리고 예진이랑 민재 결혼.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미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우리 예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 내가 정말 잘해줄게. 선옥의 말에 미자는 활짝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로.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이런 좋은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보내주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민재한테 전화해도 될까? 이제 결혼 준비하라고 하고 싶어. 물론이죠. 선옥은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가 전화를 받자 선옥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야. 엄마가 예진이 꼭 며느리로 맡고 싶다.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응. 그리고 예진이한테 전해줘. 어머니가 정말 미안했다고,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미자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미자와 화해한 지 한 달 후 드디어 민재와 예진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선옥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혼수까지 정말 친어머니가 된 것처럼 예진을 위해 정성을 다했거든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예진은 선옥이 준비해준 한복을 보며 감동해했어요. 선옥이 직접 한복집을 몇 곳이나 돌아다니며 고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진이 예쁘게 입어야지. 이게 뭐가 대수야. 선옥은 예진을 친딸처럼 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선옥은 일찍 일어나 예식장으로 향했어요. 미자도 이미 와서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동지처럼 손발을 맞춰가며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언니, 꽃 장식이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요. 어디? 아, 정말이네. 내가 고칠게. 선옥과 미자는 예전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자매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객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예진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을 마친 예진의 모습은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예진아, 정말 예쁘다. 선옥이 신부 대기실에 들어서자 예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저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선옥은 예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동안 이 아이를 거부했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친딸처럼 생각하고 말이야. 어머니. 예진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물 흘리면 화장 번져. 예쁜 모습으로 민재한테 가야지.
선옥은 예진의 눈가를 살짝 닦아주었어요. 마치 친어머니가 딸을 돌보는 모습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처음에는 저를 싫어하셨는데. 그런 말하지 마. 엄마가 어리석었어. 이렇게 좋은 딸을 몰라봤지. 선옥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예진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예식이 시작되고 예진이 아버지 대신 미자와 함께 입장했어요. 선옥은 신랑 어머니 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재는 예진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옥은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랑합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선옥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이 아름다운 순간을 망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 되었어요. 예진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복을 입고 선옥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예진이 깊이 절을 하자 선옥은 예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 예진이 고생 많았어. 앞으로 엄마가 정말 잘해줄게. 선옥은 예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예진도 선옥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맞아들여서 정말 기뻐. 민재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패백이 끝나고 피로연장에서는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동네 부녀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 신부가 정말 예쁘네요. 맞아요. 그런데 양가 어머님들이 정말 사이가 좋아 보여요. 부녀의 회원들이 선옥과 미자를 보며 감탄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가 원래 친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미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선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인연이 되다니 정말 신기해요. 선옥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 모든 일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피로연이 끝나고 4명은 함께 예식장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민재와 예진이 가운데 서고 양옆에 선옥과 미자가 섰습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사진 기사의 말에 4사람 모두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선옥과 미자는 함께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어요. 요즘 2사람은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언니, 예진이가 어제 안부 인사 왔더라고요.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 민재도 그래. 결혼하고 나서 더 밝아진 것 같아. 2사람은 자식들 이야기를 하며 걸었어요.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 저분들 자매세요?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선옥과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릴 땐 친구였고 지금은 가족이에요. 선옥이 대답했어요.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이제 진짜 가족이 됐거든요. 어머, 그럼 사돈지간이시구나.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 아주머니는 부러워하며 지나갔어요. 선옥과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언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다니. 그러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지. 2사람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봤어요. 예진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민재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도 샀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자. 좋은 생각이에요. 예진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선옥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좋은 며느리 얻었어. 고마워. 선옥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